발음입니다. 생활 국어입니다. 역시 표준 발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직도 표준 발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원칙이죠. 리을 기억의 어떤 발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표형 법칙이죠. 자, 이것은 말이죠. 어때요? 그런 법칙이 아니고 일종의 말이죠. 여기 변한 걸 봐. 변한 걸. 그렇죠? 자, 증. 그다음 자, 쬐, 짠. 그 어때요? 한마디로 된소리 현상인데 된소리 대기죠. 그렇죠? 그럼 된소리라는 건 아무래도 어때요? 좀 뭐랄까 경음으로서 좀 빡빡하게 되게 나는 소리인데,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의문의 환경이 있죠. 바뀐 게 이것이 바뀌었단 말이야. 바뀐 걸 봐. 그렇죠? 자, 지읒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지읒이 바뀌었죠. 지읒이 바뀌었죠. 그럼 어때요? 주변의 의문 환경을 봐야 됩니다. 의문 환경 맞죠? 자, 우선 말이죠. 난치병인데 앞에 보니까 치읓이 남았죠. 그게 비읍이 된소리 되게 유도를 해준 거. 앞에 보니까 어때요? 기억이라는 또는 시읒이라는 의문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히읗이라는 의문 환경.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응과 리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이죠. 바로 앞에, 바로 앞 음절에. 그렇죠? 1번의 경우는 바로 치읓. 2번의 경우는 어때요? 자, 히읗. 의문 환경을 봅시다. 3번의 경우는 어때요? 기억. 4번의 경우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죠. 뭐랄까. 자음에서 있죠. 유성음이 있고 무성음이 있죠. 유성음은 떨림 소리죠. 자, 느무으 맞죠? 이건 비음으로서 콧소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나오죠. 유음 흘러가는 음이죠. 자음 중에서 어때요? 자음 중에서 유성음에 해당하는 건 바로 이것이고, 자, 모든 모음은 당연히 유성음에 속합니다. 떨림 소리죠. 그럼 어때요? 자음 중에서 말이죠. 무성음 안 떨림 소리는 당연히 뭡니까? 그드부스지 계열 맞죠? 그죠? 경우에 따라 히읗에 포함되겠죠. 자, 이걸 보니까 주변 환경이 있죠. 자, 무성음 계열이죠. 무성음 계열. 그죠? 자, 무성음 계열의 경우는 아무래도 있죠. 플러스 여기 보니까 자, 무성음끼리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무성음 계열 플러스 무성음이 합쳐져가지고 된소리가 된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1, 2, 3번은 환경이 유사하면서 된소리 되기는 어때? 자연스럽습니다. 무성음끼리 결합되면 당연히 뭐죠? 된소리 되는 현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유성음과 무성음의 분류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4번의 경우 리을이야. 리을은 뭐가 되죠? 유성음이죠. 그러니까 유성음에 무성음이 결합되어서 어때요? 무성음 어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읒이 되죠. 결합되어서는 어때요? 된소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 예? 그런 점에서 어때요? 4번의 경우는 어때요? 유리잔 이렇게 돼야죠. 제 현재 있죠. 이 표준 발음인데 문제 1번은 바로 이 있죠. 요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때요? 표준 발음은 섬세하게 정리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둬야 돼요. 그죠? 이건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것도 발음해보면 유리짠 아무리 생각해도 전부 다 답이 없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죠? 발음을 해보면 답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유형에 대한 개념 정리야. 이해되죠? 하나의 문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도 문법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투부정사도 이제 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 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이 있듯이 말이죠. 부사적 용법도 뭐가 되냐? 목적을 위한 것 또는 어때요? 뭐뭐를 위한 것 등등. 이렇게 말이죠. 국어 문법도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자,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더라 하는 거 강조 드립니다. 자, 일단은 자음의 유성음과 무성음 계열. 그드부스지 계열은 무성음 계열이다. 지들끼리 합치면 무성끼리 합치면 된소리가 되더라. 그렇죠? 자, 나머지 느르무 그죠? 이런 것도 유성음 계열로서 된소리에 결합된 바로 된소리 되는 경우는 아니더라 하는 거 그 원칙을 확인하는 문제로서 여러분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은 거. 애매성이죠? 한마디로 문장의 어때요? 중의성. 그죠?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풀어갈 때는 말이죠. 쉼표 있죠? 콕 찍어봐. 맞죠? 왜 그러냐면 수식 관계가 애매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어때요? 아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웃으면서가 뭐야? 아가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럼 여기서 콕 찍어. 그거 어떻게 될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 엄마라는 거 명확해져. 그지? 자, 만약에 있죠. 만약에 있죠. 쉼표를 여기다 찍으면 어때요? 아가는 웃으면서 그럼 웃는 게 아가가 돼. 그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 된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1번의 경우는 자, 모호한 해석이 됩니다. 맞죠? 오케이. 양다리 걸치기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엄마는 아침에 귤과 토마토 2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해석을 해보니까 자, 귤과 토마토 2개인데 그죠? 자, 그럼 어때요?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귤 1개, 그 다음에 있죠. 토마토 1개 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오케이? 양다리 걸치기. 귤과 토마토니까 어때요? 귤 2개, 토마토 2개.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역시 이것도 모호한 해석이 됩니다.
역시 말이죠. 어때요? 우리가 이제 국가직을 받지만 지방직에서도 있죠. 정서법 이해되죠? 자, 문장의 어떤 거 중의적 해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묻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수능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죠? 대입시험 볼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다만 팩트가 있죠. 아까 1번 같은 경우 표준 발음 이런 메뉴를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 그죠? 역시 아버지가 주체가 명확하죠? 오케이. 만약에 있죠. 가가 아니고 아버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그죠? 어때요? 이 그림은 아버지의 그린 그림이다. 그죠? 아버지의 그림이다. 빼버리고. 그럼 어때요? 해석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 그린 것일 수도 있고. 알겠죠? 아버지가 화가야. 근데 아버지를 대상으로 모델이야. 그죠? 또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거 세 가지 버전이 나와. 이럴 때는. 그죠? 그럴 때 명시적으로 주격조사가 가가 하나죠. 따라서 이제 주체. 그죠? 페인트로서. 그죠? 그린 사람으로서의 주체가 명시적으로 하나니까 일단 요거는 어때요? 두 다리, 세 다리 걸친 이유가 없죠. 그죠? 그이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죠? 그이는 나보다 어때요? 그이라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서브젝트야. 그렇죠? 자, 그럼 어때요? 자, 그이도 있죠? 자, 나가 있고, 그죠? 자, 나가 있고 축구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개로 해석될 수 있고, 그죠? 이런 케이스 하나 맞죠? 또는 말이죠. 어때요? 또는 자, 그이도 주체고 서브 1, 서브젝트 1. 그죠? 나도 주체야. 서브젝트 2. 그렇죠? 똑같이 말해. 축구를 좋아해. 그죠? 근데 비교해 보니까 있죠? 그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나보다 더 좋아.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기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죠? 이런 중의법에 대해서 문제 연습 많이 하면 금방 해소가 됩니다. 이거 암기해서 될 건 아니잖아. 그죠? 감각적인 피를 익히는 게 최선의 어떤 급선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중의성 문제가 2023년도 9급 지방직의 문제로서 나왔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있죠. 요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올 일 없으니까 유형 있죠.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1번 보니까 역시 쉼표를 삽입해서 접근해보자. 그죠? 찍어보고 맞죠? 하니까 어때요? 두 개가 해석이 되더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별을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해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범주의 중의성이죠. 아침에 귤 2개, 토마토 2개를 주었다. 또는 엄마는 아침에 귤과 토마토를 합쳐서 총 2개를 주었다. 그죠? 위에처럼 4개 버전, 2개 버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어때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녀는 나보다 축구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녀는. 그죠?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녀가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맞죠? 이게 축구에 대한 애정의 정도가 그녀가 더 크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런 점에서 어때요? 의미의 중의성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단어, 어휘력입니다. 역시 어휘 파트죠. 자, 큰 일을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문제가 나올 때는 말이죠. 항상 자, 어간 있죠? 말줄기. 어간을 먼저 확인해줘. 알겠죠? 한마디로 원형이 뭐냐? 원형. 치루었더니 그랬습니다. 그죠? 원래 어때요? 치루다. 이해되죠? 겪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있죠? 어시 있죠. 과거형 어미. 그 다음에 어때요? 더니 맞죠? 이렇게 어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 어근이 치루다? 원래 아니죠. 이게 아니고 치르다입니다. 치르다. 원형이 이겁니다. 원래 이런 것도 표준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 잘 해둬야 돼요. 자, 그럼 어때요? 일단 의가 탈락이 되면서 어때요? 그대로 결합이 되면서 치렀더니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표준으로서 어때요? 한마디로 과거 영음이 결합이 되는데 그래서 의 탈락 현상이 나타납니다. 확인합시다. 치르다가 어간입니다. 항상 원형이 파악이 돼줘야 돼. 그죠? 어시랑 과거형, 시제, 선어말어미. 그죠? 이게 어미니까 어미 앞에 오니까 선어말어미라고 그래요. 과거형, 선어말어미. 그죠? 어말, 어미인데 앞에 나오니까 선. 해서 우리가 앞선자 써서 선어말어미라고 그래. 알았죠? 참고로 이 용어도 좀 정확히 해도. 한마디로 의 탈락이 나타나서 치렀다. 오케이? 치렀더니 더니가 있으니까 있죠? 치렀다가 되니까 치렀더니가 되죠? 그런 점에서 1번이 바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라면이 부르면 맛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라면이 어때요? 라면이 불다. 부풀리는 거죠? 어간을 따져봐야 돼. 그죠? 면. 어때요? 자, 면은 어때요? 한정. 조건의 어미죠? 자, 이것을 매개해주는 매개모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걸 매개모음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어간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쌀을 안 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안 치다. 어간이죠? 원형입니다. 러는 의도형 어미 맞죠? 오케이. 자, 내가 얘기한 웬일이니? 자, 4번 요거 좀 중요하니까 정리해 둡시다. 웬일이니? 그랬습니다. 오케이?
글쎄 이제 우리가 국어가 참 괴롭죠. 영어라는 건 심플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있죠. 프레임만 잡아놓으면. 근데 이 국어라는 건 가다 보면 의외의 것이 막 터진단 말이야. 그죠? 경험치 못한 것들. 아니 평소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막 나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있죠. Y의 개념이 있고 있죠. What의 개념이 있어.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바로 어때요? 웬일이니? 우어이가 들어가는 거 있죠. 요겁니다. 그죠? 이유. 오케이? 근데 있죠. 이런 경우 있어. 웬일이니? 웬일일까? 웬일이 있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웬일이 있니? 이럴 때 웬 할 때 이것은 바로 what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OI의 when과 우어의 when 차이가 있습니다. 우어의 경우는 y가 되죠. 그 다음에 OI의 경우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what이 된다는 거니까 그 차이점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정정히 해두자 하는 것을 자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이런 사례 분석을 하면서 있죠. 나온 거는 그대로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거듭 얘기입니다. 2013년 나왔으니까 이게 그대로 있죠. 2024 나올 일은 없어. 그죠?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프레임을 그죠 잡아서 이런 패턴이 이런 유의 문제는 당연히 매년 어때요? 필수적으로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죠?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음 기관의 좁혀진 사이로 조음은 어때요? 음을 갖다 형성하는 기관. 그렇죠? 자, 키워드가 뭐죠? 공기가 마찰해서 난다. 이것은 어때요? 팩트. 사실적 사고 능력입니다. 음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의문론이야. 자, 마찰음이죠.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가 있어. 마찰음. 그렇죠? 마찰음 뭐가 있어? 확인합시다. 그죠? 암기야? 스, 스, 흐. 그렇죠? 자, 스, 스, 흐. 맞죠? 한번 발음 한번 해봅시다. 스. 어때요? 조음기가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해 난다. 다시 한번 스. 그 다음에 스. 그 다음에 흐. 그렇죠? 여기 발음을 해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죠. 참고로 이제, 자, 그드부 계열이 있어. 그죠? 드, 부. 이 계열을 뭐라 그래? 우리가 파열음이라 그래. 그죠? 깨지면서 터진다. 한번 발음해 봅시다. 드, 부. 그렇죠? 깨지면서 터지니까 파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보면 조금 느낌이 옵니다. 자, 뭐 어때요? 한마디로 이것이 노출이 안 된 거죠? 있구나. 히읗. 맞죠? 있구나. 시옷. 그렇죠? 있구나. 쌍시옷. 그렇죠? 오케이. 자, 한마디로 개나리. 그죠? 이건 마찰음이 나타나 있지 않죠? 아주 원시적인 문제야. 근데 이것은 마찰음의 종류, 마찰음에 해당하는 사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하나의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상기해서 마찰음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야? 파열음 어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파열음.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국어의 자음 체계와 발음을 묻는 문제인데, 그죠? 자,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되면서 나오면 당연히 마찰음이더라. 그렇죠? 마찰음에는 어때요? 스, 스, 흐가 있더라. 이걸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국가직에는 안 보였죠? 자, 여러분들 이쪽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갈수록 이제 외국과의 교류도 많고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다문화 민족, 그죠? 더군다나 이제 동남아인들도 영어를 쓰는 경우 많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말이죠. 외국어지만 기존의 외국어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국어 순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직 일본 문제 봤지만은 어때요? 일종의 매니저가 그죠? 외국어입니다. 근데 매니저를 흔히 쓰죠. 일부 뭐 연역에서. 그것도 우리말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인터넷도 아직까지는 뭐야? 외국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점차 우리화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인터넷. 그렇죠? 어때요? 예를 들어 인터넷 같은 경우 그죠? 이제 외래어로 거의 수용이 되고 있죠. 인터 어때요? 티귿이라고 있죠. T라고 해서 티귿으로 하는 건 아니죠. 뭡니까? 인터넷에서 시옷으로 표현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외래어 표기 원칙도 있죠. 국립국어원에서 정해놓은 나름대로 모듈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듈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자, 받침이 T로 되니까 시옷으로 된다. 이거 맞죠? 디스켓. 그렇죠? 하나 확인합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배터리 할 때, 그죠? 어때요? 자, 이거지만 어때요? 중간에 말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가 끝털이 안 나오는 경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배터리가 됩니다. 배터리. 이해되죠? 그래서 말이죠. T가 제일 마지막에 끝, 그죠? 마지막 음절에 받침을 형성할 때는 역시 이런 것처럼 말이죠. 어때요? 자, 일단 시옷으로 표기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인터넷도 마찬가지. 똑같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어때요? T도, 그죠? 받침으로서 저기 되니까 시옷으로. 하나 확인했죠? 이게 바로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것은 뭐 어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있죠. 무심코 쓰던 것들이 마치 이것인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그죠? 답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애매하다만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P도 마찬가지죠. 받침일 때는 어때요? 피읍이 아니고 뭡니까? 비읍으로.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상 받침으로 쓰는 t는 그죠? 시옷으로 그다음에 있죠? p의 경우는 비읍으로 이해되죠? 자 그럼 어때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바베큐 바비큐입니다. 바비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좀 애매하면 가수 바비킴을 생각해 알겠죠? 바베큐가 아니고 바비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현재 1번은 일단 요거 때문에 아웃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재킷 서비스 오케이. 자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 일단 2번도 요거 때문에 아웃입니다. 이런 거 외워도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터리 자 바비큐 오케이. 자 심벌 오케이. 소나타 마지막에 받침 T로 끝났으니까 시옷 맞죠? 하나의 원칙의 공통분모가 나오죠. 인터넷이 확인해줘 이게 그죠? 인터넷도 이제 외래어입니다. 이제 우리말에 들어와서 있죠. 우리 언어의 질서에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는 게 외래어야 그죠? 자 그래서 A, B 답이 3번이 되겠고 자 4번의 경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플룻 자 플룻 그죠? 자 이제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오케이? 자 외래어도 있죠. 외국인 특히 미국인들이 발음하는 성향에 맞게 외국 사람이 쓰던 것을 우리화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초콜릿 그러니까 있죠. 현재 오답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이유가 그죠? 1번은 바로 바베큐 때문에 2번의 경우는 배터리 때문에 그죠? 4번의 경우는 어때요? 자 메시지 때문에 오답입니다. 이해되죠? 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비큐 자 배터리 그 다음에 메시지 글쎄 아마 올해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내년도에는 이게 그대로 나올 리가 없죠. 따라서 원칙을 좀 원칙을 하나 확인한 큰 게 말이죠. 한마디로 있죠. 마지막 음절에 끝소리죠. 끝음절에 마지막 받침 있죠. P는 B로 T는 시옷으로 알겠죠? 이거 하나 확인됩니다. 자 그다음 부가적인 준칙으로 말이죠. 부가적인 준칙으로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들한테 뭐 시험 잘 봐, 그지? 화이팅 문자를 보냈어, 그렇죠? 문자를 보냈는데 시험 전날 여러분들 친구나 여자친구가 말이죠. 자기야 화이팅, 그렇죠? 화이팅한 여자친구 있으면 무식한 여자친구 알겠죠? 외래어 표기 원칙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자 한마디로 F는 말이죠. 한마디로 한 음은 한마디로 자 영어의 음과 그죠? 국어로 표현한 기호는 어때요? 1대1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F를 표기할 때는 반드시 어때요? 피읍으로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히읗으로 표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화이팅은 잘못된 겁니다. 뭐라고? 파이팅 그죠? 자 이런 것들 무심코 있죠? 우리가 평상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프라이팬 계란 후라이를 간다 그죠? 그럼 어때요? 계란 후라이 그러잖아요 그죠? 팬은 쓰는데 프라이팬이냐 프라이팬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특히 이제 F 여기서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F는 어때요? F의 한 음은 우리 기호 하나도 일치한다. 히읗이 아니고 피읍으로 아시겠죠? 이런 점을 주의하시고 자 또 하나 말이죠. 또 하나 어때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있죠? 서비스가 아니냐 이거야. 서비스 그렇죠? 근데 느낌상 우리는 된 소리가 강하잖아. 그죠? 우리 국어는 왠지 된 소리가 좀 강한 편이야. 말이 좀 거칠어지죠 아무래도 그죠? 자 한마디로 있죠. 자 서도 음이 있죠. 초성 한마디로 있죠. 두음이라 그래. 자 한마디로 음의 머리는 된 소리를 표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이게 원칙이야. 된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참고로 기억을 해두자 하는 걸 강조드리고 하나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있죠. 슈, 주, 추 그 다음에 어때요? 셔, 저, 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일단 받침을 이중 받침을 쓰면 안 돼. 이중모음을 쓰면 안 됩니다. 이중모음이 안 되고 수, 주, 추 그렇죠. 그 다음에 서, 저 이런 식으로 단순한 예로 뭡니까? 우리가 슈퍼마켓이 있죠. 그죠? 그럼 어때요? 슈퍼가 아니고 슈퍼마켓. 이게 유로 쓰는 건 틀린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있죠. 우리가 주스 있죠. 주스. 주스도 어때요? 주스가 아니고 자 주스다. 마시는 주스 있죠? 오케이? 자 텔레비전 할 때는 전이 아니고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류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출제 빈도수가 높죠. 자 우리가 말이죠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외래어 표기법부터 봤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제는 금년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그죠? 어휘를 가지고 아마 출제를 해보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있죠.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도 어때요? 우리 형설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출제될 것만 정리해서 있죠. 아주 문제까지 기획을 잘 해놔서 활용해 보시면 아마 자 도움을 좀 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점에 주의해서 어때요? 역시 지방직도 활용하자 하는 걸 강조드리면서 어때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